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규제 엄청난 파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썩거리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좀 살펴볼게요. 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대요. 하나은행이 전국 영업점에 보낸 지침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되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은 6월 1일부터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의 신축인 경우 보존등기 6개월 이하, 매매와 동시 진행권 역시도 포함되면서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사기 우려로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전 은행권이 이런 규제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막히는 전세대출 유형 분석을 언론 보도대로 저희가 정리를 드리고요. 왜 막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진짜 이거 적용될 부분인가,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은행에서 차단되는 전세대출 유형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 기간이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자, 각각이 대출 가능 금액은 다 달라요. 그중에서 서울보증보험이 5억 이하로 가장 많죠. 자,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집주인 소유기간 3개월 이내 대출이 제한이 적용이 됐었어요.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적용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건이 차단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 그리고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이죠. 자, 그럼 어떤 케이스가 막히는지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론 보도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매물로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해요. 갭 투자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새로 사는 사람은 갭 투자자예요. 자, 그럼 갭 투자자는 이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이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해요, 세입자가. 그 다음에 갭 투자자가 매수 시점에서 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까지는 제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막히는 걸까요? 신축주택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6개월 이내입니다. 갭 투자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이것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 6개월 이내 주택은 세입자 전세 계약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또 다른 대출 불가 사례 보겠습니다. 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계약 시점은 5월 1일인데 입주 시점은 5월 15일이에요. 자, 이런 것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주 이내, 계약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3주 이내일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대출 불가에 포함을 시켰죠. 일단 언론 보도 내용대로는 이렇습니다. 자, 하나은행이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권원보험사들이 갭투자 사기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전세 대출 받을 때 계약서 위조해 가지고 허위로 보험금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 협약 권리보험사들이 SGI 전세 대출에 대한 권리보험 인수 조건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 보험 가입시켜 주려면은 지금 SGI 전세 대출 이 조건으로는 안 된다, 너네들이 규제를 강화해라, 이렇게 협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따라할 가능성, 그래서 보도자료 밑부분에 보면은 이거 전 금융권에 확대될 가능성,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자, 왜 권리보험사들은 이렇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최근 전세 사기 급등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무녀 갭투기 사건,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의 보증금 300억 원을 떼먹은 세무녀 갭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론의 보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존재한대요. 자, 갭투자하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자, 세입자가 갭투자자한테 금융거래를 통해서 계약금을 소유주한테 보냈으면 예외로 인정이 된대요. 자, 금융거래 대표적으로 온라인 송금이 있죠. 계약금 대부분 계약서 작성할 때 바로 온라인 송금, 온라인 모바일 뱅킹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이번 규제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업자 건물주 A씨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건축 중인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자,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야 된다. 어느 정도 가치를 받고 싶냐? 그냥 주변 전세 시세만 받아도 이 사람 프로젝트가 대성공이에요. 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신축 빌라에는요, 전세 수요는 넘쳐나는데 매매 수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 A는 이 명의를 받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매수자가 나타나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갭 투자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명의 받아주는 소개비만 받고 싶어 한 겁니다. 자, 500만 원 주시면 명의 받을게요. 자, 그래서 500만 원도 받고요. 이 빌라의 소유권도 받으면서 이 세입자의 임대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주 A는요, 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죠? 매수자한테 받을까요? 그렇게 위험한 거 안 하죠. 이 사람 뭘 믿고요. 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출 규제를 보잖아요. 보존 등기 6개월이 안 된 주택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과 입주 간격이 짧은 전세 계약 대출을 불가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 방지책, 정확하게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방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금액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답니다. 자,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신 청구를 요청해서 국가가 지급하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1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는 그나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거고요. 가입 안 된 사람은 지금 집주인한테 전세금 떼인 사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의 안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트 말고 전셋집,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구할 때는요, 무조건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해당 지역 대리점에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그냥 이제 좀 소강 상태가 있는데 생각보다 빌라 전세 시장이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서 추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요,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입주 물량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사법 같은 뭐 제도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 일부 영향을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역부터 2023년에 굉장히 위험한 조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 2023년부터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과 기준금리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충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주 물량 증가와 기준금리로 인해서 역전선이 일어나게 되면 아파트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동시에 충격을 받는데, 자, 아파트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아예 수요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자, 이런 정비 사업에 입주할 대상에 보통 매매 가격, 분양 아파트하고요, 임대 아파트가 동시 입주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임시 거주로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입주할 때는 여기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수요가 크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안 되는 비아파트 전셋집은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빌라 시장의 큰 변화가 은행의 대출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대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아파트의 전세 시장 위험이 계속 고조가 되어 있고 실제 기준금리 인상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는 더욱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